안녕하세요. 전기차 알려주는 남자 전차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고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끝난 지도 이미 여러 날이 지났죠. 배터리데이가 끝나자 실망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테슬라 주가는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에 서서히 주가가 회복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변화 모습이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발표한 내용이 초기 반응과 달리 그리 실망스러운 내용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처음 배터리데이 발표 내용을 듣고는 사람들이 100만 마일 배터리라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라는 이런 단어가 안 나와서 크게 실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나고 나 보니까 100만 마일과 전고체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더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있고 성능 좋은 배터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두 마리 토끼인데요.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힘듭니다. 100만 마일도 지원하면서 배터리 가격을 급격하게 낮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100만 마일을 지원하던가 가격을 확 낮추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100만 마일을 지원하려면 혁신적인 기술과 소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 상승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가격을 낮추려면 기존의 것을 더 효율화해서 달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만 마일 배터리를 못 만들어서 발표를 안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비싼 100만 마일 배터리를 선택할래? 아니면 성능은 비슷하지만 훨씬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반값 배터리를 선택할래? 이 둘 중에서 우선은 테슬라는 반값 배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터리데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만히 놔두면 천천히 내려가는 배터리 가격을 테슬라가 나서서 가격 하락 속도를 크게 높이겠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반값 배터리 시대를 열기 위해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 셀을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배터리 업체들과 척을 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보다 더 많이 주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내용이 발표 내용인데요. 배터리 가격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서 우선 원통형 배터리 크기를 2배 정도로 더 키워서 4680 사이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직경이 46mm이고 높이가 80mm라는 것인데요. 기존의 배터리가 엄지손가락만 하다면 이거를 주먹만하게 큼직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크기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생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크기와 효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무작정 크게 만든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46 곱하기 80, 이 크기가 최적이라고 테슬라는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또 탭을 없애고 건식 공정을 도입해서 배터리 가격을 낮추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생산된 배터리는 에너지가 5배 더 들어가고 출력은 6배 더 세지고 주행거리는 16%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테슬라가 만드는 새 배터리의 단면인데요. 이렇게 탭을 없앤 방식으로 만들면 이동거리가 짧아서 열이 적게 난다고 합니다. 탭이 병목 부분인데 병목 문제가 해결되니까 통행이 훨씬 쾌적해지는 것이고요. 테슬라는 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차체 자체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팩을 넣어서 조립을 하면 부피도 더 차지하고 무게도 더 무겁죠. 차체와 배터리 셀을 통합해버리면 무게도 줄고 제조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더 많이 넣을 수 있겠죠. 또 맥스웰 테크놀로지 인수를 통해서 얻은 건식 공법을 이용해서 습식 대비 월등한 경쟁력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런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서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3년 내에 내놓겠다고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또 기가 캐스팅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주조 공법으로 한 방에 찍어내 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조 공정의 혁신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고 더 안전하고 튼튼한 차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기가와트 시당 투자 금액을 55% 낮추고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도 35% 줄이겠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2022년까지 100기가와트시를 생산을 하고 2030년까지는 3테라와트시 용량까지 직접 생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2030년도에는 20테라와트시가 필요로 한데 자체적으로는 3테라와트시만 생산하고 나머지 17테라와트시는
외부에서 조달하겠다고 합니다. 2030년이 되면 테슬라는 전기차를 1년에 2천만 대씩 생산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전체 전기차 생산량은 3천만 대 정도가 될 거라고 하네요. 지금보다 55배 증가한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전기차 세대 중에 2대가 테슬라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테슬라는 앞으로 배터리가 엄청나게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지금보다 1600배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고 10TWh가 생산되면 그 중에서 전기차에는 1500GWh만 배정될 정도로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기차에 10TWh가 배정이 된다 그러면 이건 또 콤팩트나 미드 사이즈의 승용차에 3300GWh가 쓰이고 세미 등 대형 트럭에 3000GWh가 배정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했네요. 테슬라는 모델 S의 신형인 모델 S 플레이드를 내년 하반기에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가격은 13만 4,490불로 이미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1년 기다렸다가 플레이드 모델 S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기존 모델 S는 너무 하드웨어가 구형이라서 빨리 신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자동차 생산 공정을 개선해서 더 가볍고 효율적인 차로 만들겠다고 하고요. 자율주행차를 3년 내에 내놓겠다고 했죠. 25,000달러면 우리 돈으로는 3천만 원 이하 정도인데 보조금이 점점 줄고 있지만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 2천만 원 정도의 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를 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 되면 사실 안 살 이유가 없겠죠. 배터리 혁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원통형 배터리 셀 디자인을 4680으로 키우고 템리스 형태로 바꿔서 자동차 가격을 14% 줄이고 공장 생산 라인을 효율화해서 생산 원가를 18% 낮추고 양극재를 개선해서 5% 줄이고 음극재를 개선해서 12% 줄이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셀과 차체를 일체화해서 7%의 원가 절감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토탈 차량 가격을 56%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행거리를 늘리는 부분은 셀 디자인을 개선해서 16%, 양극재를 변경해서 20%, 음극재를 변경해서 4%, 셀과 차체를 인테그레이션해서 14% 개선해서 총 주행거리를 54% 늘리겠다고 합니다. 기가와트 시당 투자비도 지금보다 69% 낮추겠다고 하는데요. 셀 디자인 변경을 통해서 7%, 공장 생산 라인 효율화를 통해서 34%, 양극재 개선을 통해서 4%, 음극재 개선을 통해서 16%, 셀 비클 인테그레이션을 8% 절감해서 총 69% 절감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테슬라 배터리데이 핵심 내용은 가만히 놔두면 천천히 내려가는 배터리 가격을 테슬라가 개입해서 훨씬 빠르게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전기 자율주행차 가격을 25,000달러까지 낮춰서 보다 빨리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게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구를 살리겠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공장 건설에 있어서도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기존의 2018년 기가팩토리로 150기가와트시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면적이 여기 그 그림에 보면 왼편에 있는 요거고요. 근데 테라팩토리는 오른쪽 이미지인데 기가팩토리보다 훨씬 적은 면적으로 1TWh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보다 기가와트시당 면적을 10분의 1밖에 안 쓰게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배터리데이 발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매우 대단한 발표였는데 투자자들이 너무 기대를 크게 했다가 비현실적인 발표를 기대했다가 그게 안 나오니까 실망해서 초반에는 주가가 내려가지 않았나 싶었고요.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정도만으로도 사실 매우 대단한 발표였다고 보고요.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우리 배터리는 56달러에 만들었을 건데 당신들은 얼마에 공급해 주실래요? 라는 식으로 원청업체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진 많이 남기고 팔고 싶은데 공급하는 업체는 공급하는 업체보다 훨씬 싸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인 거죠. 매우 머리 아픈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 금액밖에 못 내려요? 우린 되는데 당신들은 왜 안 돼요? 그럼 우리 생산 방식 공유해 드릴 테니 이대로 해서 50달러에 만들어서 공급해 주세요. 싫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 우리가 더 만드는 수밖에 없네. 배터리 업체와 테슬라 사이에 이런 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배터리 업체들의 새로운 숙제가 던져진 거죠. 이 가격 이하까지 가격 내려주세요 라는 이런 숙제 말이죠. 또 테슬라를 전기차 업체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배터리 셀 제조까지 하고 셀 투 팩으로 해서 셀에서 모듈을 건너뛰고 바로 팩으로 가버리고요. 테슬라를 플랫폼 회사라고 하는데 또 제2의 애플이라고 하죠. 그런데 테슬라는 애플이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조 능력인데요. 제조까지 가능한 애플이 바로 테슬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의 재벌을 보면 아무거나 마구 늘려서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확장했다고 해서 비판을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보면 문어발식이 아니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테슬라의 사업 영역이 어디까지 늘어날 것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상 전기차 알려주는 남자 전차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